지금 국정농단 5차 청문회가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청문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많이 있었고 특히 위증 논란에 관한 발언이 많았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문회 한마디로 우병우 청문회다. 네. 조여옥 대위와 함께 유일한 지금 증인이었고 참고인이 좀 나왔는데 전반부에는 좀 이 위증 관련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완영 의원 또 이만희 의원이 이제 위증 교사 의혹을 좀 받고 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이 새누리당 또 친박계의 어떤 그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고 또 저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속 또 의혹을 또 규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우병우, 조여옥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늦춰지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과 여러 명의 의원들 간의 대화가 증인 신문이 있었지만 출두할 때 모습이 좀 이채로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많거든요. 어떻게 그런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 아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 전혀 모르세요? 네, 저 때가 오전 9시 15분입니다. 10시 청문회를 앞두고 좀 일찌감치 출석을 했는데 저 때부터 솔직히 입장은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왜 그러면 정윤회 문건의 실체 파악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도 지금 좀 약간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앞부분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1시간이 넘게 지연이 되다가 지금 한 1시간 채 안 되게 우병우 수석을 좀 몇 의원께서 좀 몰아붙이긴 했는데 좀 수세에 몰리다가 지금 점심시간 때문에 지금 또 중단이 됐네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이완영 의원이 오늘 한 번 더 또 저 청문회 지켜본 분들의 우라통을 또 터뜨리게 만드네요. 네, 또 하나 특징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존경한다 그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이었지만 존경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얘기해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 뭐 큰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우병우 오히려 야당과 여당 청문위원들이 매서운 그 물증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병우 수석이 해명할 자리를 만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이저 검찰청 출석하면서 레이저 쏜 거에 대해서는 기자가 그런 물음을 묻길래 놀래서 쳐다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팔짱을 낀 모습에 대해서는 추워서 파카를 입고 썼는데 몸살기가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본인의 해명문으로만 나왔었고 결정적으로 좀 본인의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즉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 아주 법에 대한 뒷꼬라지답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였는데요. 청문위원들이 그 점심시간 이후 오후 질의에서 보다도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매섭게 추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증인 출석, 왜 저번에는 출석 안 하고 왜 도망을 다녔냐 이랬더니 자기는 도망간 적 없다. 취재진들이 너무 집 앞에 많이 있어서 그거 잠깐 피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왜 몰랐냐라고 하니까 미리 조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에 거는요. 도망간 적 없다. 그냥 취재 경쟁이 하도 극심해갖고 그냥 피해 있었을 뿐이다. 뭐 예상됐던 답변인 것 같고요. 저는요. 의원들이 한 방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병우 씨가 나오면요. 당연히 지난번 김기춘 전 실장하고 비슷한 투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잡아댈 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춘 전 실장도 지난번에 최순실 몰랐다는데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 박근혜 후보를 돕던
그 또 법률 그나마 고력자료. 네티즌이 준 그렇죠. 예. 그것도 말이에요. 뭐, 네티즌이 준 거 가지고, 거기 틀어가지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병우 증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최순실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정윤의 그때 그 사건 때, 부동 때, 예, 십상시 파동. 십상시 파동 때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안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알았다고 하는 지난번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팩트를 하나 그렇죠. 찾아서. 뭘 찾아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병우 증인이요, 최순실이 그 전부터 알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장자, 자기 장모랑, 최순실이랑 뭐 골프 치고 뭐 한 것도요, 그리고 명백한 물증을 좀 내놔야지 우병우 씨를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보이잖아요. 네, 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은 했다. 그렇지만 뭐 죄송하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유감스럽다는 취지였는데 그 광주지검의 그 해경청의 압수수색 나온 거 있잖아요. 서버 그 압수수색. 네. 거기에 대해서 왜 방해했느냐라고 하니까 수사 방해는 아니고 네. 뭐 수사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신중하다는 게 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서 좀 더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그 우병우 수석이 말한 그 원칙 신중해라는 그 주문이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파고들지 못한 점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보도된 군장성 인사개입 의혹을 그나마 박범계 의원이 좀 물건으로 졌는데 박 의원도 그 신문에 난 거 이상으로는 뭐 파고들질 못했어요. 네, 알자회인가요? 예, 알자회 배후에 국정원에 있는 국장이 우병우 라인이다. 그래서 그 군 장성 인사에도 우병우 씨가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 이상 명확한 증거를 내지 있지 못하고요. 오후에도 또다시 이런 그 반복된 그 호통식 소리치고 야단치는 식의 청문회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청문회 하이라이트 최순실이 나오지 않는 최순실 청문회에서 그 대신에도 우병우 수석이 나왔는데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신문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청문위원들에 대한 실망 또한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여야 각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청문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서 역할 분담도 좀 하고 체계적으로 지난번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무너뜨릴 때처럼 그 공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팩트에 대한 그런 말씀한 것처럼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보니까 우수석이 시종일관 좀 담담하고 태연하게 갔는데 이때는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제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거기도 존경했습니다. 김기춘, 박근혜를 존경하는 우병우 증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 사람이 국정농단을 함께했던 최순실을 우병우 증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법과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진정성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네. 우병우 당시 수석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자주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통화로 했다. 네, 전화로 주로 했다. 전화 그런 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그렇다면은 저 우병우 씨도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관제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집무실로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위민관 여기는 거의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당시 수석도 그 관저에 대해서는 접근권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본인도 문고리 3인방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언론에서 자기를 실세 표현한 건데 자기는 뭐 청와대 직제상에 네. 뭐 맡겨진 업무를 그냥 성실히 했을 뿐이다 하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서부터
그 중심부 인물은 아니다는 식의 그런 걸 통해서 좀 그 회피를 하려는 이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대통령하고는 그럼 전화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3인방하고는 그럼 뭐 자주 만났느냐. 문고리. 예, 문고리 3인방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김기춘 실장하고의 접촉 문제도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화보고 했다 그러면 그걸로 또 끝이고 좀 뭐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그 청문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은 계속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나 좀 실망스러운 오전 청문회였습니다. 네. 네, 실제로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의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장모 김장자 씨 아니겠습니까? 이 김장자 씨에 대해서 장모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랬더니 1년에 한두 번 본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김장자 그 장모가 최순실과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연결해준 핵심적 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친 걸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 말고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오늘 우병우 수석의 철벽 방어에 대해서 여야 청문위원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위는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노령, 청력 약화,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내세웠는데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던 김장자 씨의 최근 모습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 맞으시죠? 야, 혼자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 김장자 씨 맞으시죠? 맞으시죠? 김장자 씨. 택시 타세요? 사야지, 바쁜데. 우병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병우 씨 22일날 출석한 거 맞으신가요? 어떡하지? 안에 누구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출석 안 하실 거예요? 몸에 손대지 마. 아 네네. 나 몸에 절대 손대지 마. 아유, 어떡하지. 사장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김장자 씨. 이거는 불법이죠. 네, 역시 뭐 우병우 수석의 장모답게 이거 불법이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자, 뭐 사위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지만 뭐 이 사위는 10시간 넘게 이 대책회의하는 모습, 그러니까 외손자와 함께 그런 모습이 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병우 씨는요, 나름대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나왔다고 봐야 되죠. 저기서 저렇게 장시간 대책회의를 하면서 네. 법률 전문가인 우병우 씨가 다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다 나름대로 완성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장자 장모를 1년에 한두 번 본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김장자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골프를 친 무슨 사진이라든가 이런 물증이 나오더라도 네. 설령 그게 팩트로 확인되더라도 나는 기껏해야 1년에 장모 한두 번 보는데 그건 나하고 무관한 탓이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있잖아요.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런 멘트들도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 사전에 네. 치밀하게 다 이게 뭐라고 할까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까지 골라낸 그런 작품이지 않은가 보여지네요. 네, 지금 보면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나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를 댔는데 귀는 굉장히 잘 들리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자가 묻는 말에 뭐 찍지 마 하시면서 안 나오실 거죠? 뭐 사위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신 분들 꽤 많아요. 지금 뭐 12명 그 중에 2명이 지금 출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인으로도 아닌 참고인은 또 3명이나 출석을 했어요. 네. 이완영 의원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말을 특히 하셨는데. 이만희 의원 오늘 아주 그냥 격앙됐었죠. 예.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정강 사무실에서 밤새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본인이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짙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청와대를 누구 편에 들어서 누구 라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뭐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일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후와 밤 늦은 시간까지도 해명을 하는데 곤혹스러워 갖고 어느 순간에 아마 방심했을 때 좀 지쳤을 때는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 같아요. 해경 그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하려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시도를 했는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씨가 그거를 뭐 가로막았다.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얼마 안 지나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 보면요. 지금 박영수 특검으로는요. 엄청난 제보가 몰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또. 그러니까 그거를 제보 중에 또 이게 그 사실관계 좀 신빙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하나 꾸렸을 정도로 엄청난 제보가 쏟아지고. 제보만으로 수사할 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국정조사에도 상당히 그런 제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별로 저게 맹탕 청문회고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그 신뢰도 이런 게 지금 낮다 보니까 저쪽으로는 제보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제보가 안 오더라도요. 저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당시 그 우병우 만약에 저기가 그 광주지검에 그런 전화를 했다면 당시 그때 그 담당자들의 찾아서 그거를 뭐 인터뷰하던가 듣던가 뭔가 우병우 씨가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를 찾아서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관들이나 이제 보좌진을 동원해서 취재를 하든 수사에 준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 가지고 나와서 읽거나 방송 보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최순실 씨는 뭐 여전히 안 나왔는데 화제가 된 또 불출석 사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느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 가운데가 화제가 됐습니다. 심신이 회폐해서. 자, 아무리 봐도 회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심신이 피폐냐? 그 피폐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회폐. 이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런 분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다 일일이 봐줬다는 게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바로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전에 또 이 최순실이 문제가 됐던 얘기, 유명한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장애다. 에어포트 장애라고.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이게 도대체 한글장애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본질적이진 않지만 그 소위 말해서 최순실 씨가 심신미약 상태나 이런 건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대해서 연설문에서 제안하고 그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불출석 사유에서 저런 그 한글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맥 빠진 반론을 할까요? 이게 심신이 회폐하다는 말은 누구도 안 써요. 공황장애는 어려운 말이니까 공황장애로 쓸 수는 있는데 저 보시면 오늘 낸 그 불출석 사유서에 피폐 그 위쪽에 그러니까 보면은 잘못 쓴 거 아닌가? 그 위에 보면은 현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필적 감정을 했대요. 그 동일한 그러니까 뭐 히읗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같이 피읍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위에 현재로 보면은 그 위에 그게 좀 이거니까 피폐라고 쓴 게 맞아요. 맞는데 아마 위에 뭘 이렇게 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회폐는 아니에요.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이게 그 오타도 아니고 위에 하나 그어진 게 저는 잘못 그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회폐라고 쓴 게 아니라 피폐라고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현재 할 때 히읗하고 필체가 차이가 나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 오늘 또 출석한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조욕 전 간호장교가 출석을 했거든요. 간호장교 같은 경우에는 자,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바로 주인공인데요. 조옥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는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번에 출석했던 그 여성 장교 조남이 어떻게 되더라? 신보라. 신보라 대위죠. 신보라 대위와 결정적 차이가 의무실과 그 대통령이 실제로 그 진료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달랐는데 오늘 조 대위도 결국은 대통령에게 처방에 따라서 주사를 하긴 했는데 얼굴, 목 이런 주의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일반적인 주사 조치만 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신보라 대위가 얘기했던 얘기하고 분명히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성형 관련된 주사를 넣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좀 밝히는 대목이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효옥 대위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안민석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사실은 여러 논란, 뭐 무단 침입 논란에도 휩싸이고 하면서 만나려고 했었는데 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신보라 대위와 당시 4월 16일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 소재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조효옥 대위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일날 필러 시술을 한 당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병석 대통령 초대 주치 세브란스 원장 했던 분도 대통령의 주사를 본인이 놓은 적도 있고 조대위가 놓은 적도 있고 한 것 같다. 지난번 청문회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보라 대위와 오늘 조효옥 대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신보라 대위는 사복을 입고 나가고 오늘 조효옥 대위는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신대위는 전역을 해갖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있는 입장이고요. 조대위 저분은 현역이에요. 더군다나 이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서 4년, 5년이나 일찍 미국 연수의 어떤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좀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의 신상에 미칠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보라 대위에 비해서는 본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실을 얘기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신보라 대위가 아니죠. 조효옥 전 대위가 현재 대위죠. 대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4월 15일, 16일 도대체 처치가 있었냐 안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이날 김상만, 김연재 모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김상만, 김영재 두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뭐 얼굴에 뭐 주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오후에 되면은 조효옥 대위에 대해서 더 캐 묻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럼 이제 뭐 태반주 김상만 근데 그런 얘기는 했죠. 뭘 갖다 줄 때 그러니까 처방이 있으면 뭐 갖다 줬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방을 그러면 누가 한 건지, 뭐 의무실장이 한 건지 아니면 뭐 주치가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을 좀 오후에 받아봐야 조효옥 대위가 비선 의료를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오전에 그 김상만, 김영재를 못 봤다는 그 답변이 진실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이제 사실상 뭐 우병우 청문회가 됐지만 별 밝혀낸 게 없고요. 한참을 시작해서 1시간가량을 위증 논란, 소위 배제 논란 이걸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의당의 비례대표 초선인 윤소아 의원. 이완영 의원을 자꾸 이완용이라고 발음을 해서 저게 지금 SNS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의도적 고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중요하게 최순실이 나오지 않은 최순실 청문회에서 핵심적 증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 그 국정조사에서 위증에 대한 사전 모의에 대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은 오늘 여기서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이 강한 거고 특히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거고 야당 의원은 귀중한 시간에 하나라도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두 논란 속에서 아마 앞에 귀중한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의사진행 발언 흘러가고 또 남은 시간에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본인들에 대한 그 해명성 발언으로 치우치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의 의원이 미필적 고의인가요? 네, 그렇죠. 이완용이라고 자꾸 고의가 느껴지는 실수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들을 표현한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때문에 청문회가 1시간 가까이 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논란을 벌였는데요. 자, 여기 이 논란의 주인공이죠. 바로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 자,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한 이 과장이 오늘
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아니라 고영태 씨가 위증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고영태의 얘기는 정말 웃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 스마트폰도 쓸 줄 알고 고영태 씨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들고 다닌 것만은 나도 봤고 그 본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WK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박헌영 과장도요.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께 맞다. 오늘 뭐 한 매체의 인터뷰에 그 분명히 밝혔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태블릿 PC에 관련해갖고 고영태도 그걸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고영태도 그걸 들고 다녔다. 그러니까 고영태와 최순실이 사이가 가까울 때는 이 돈이 뭐 공동의 돈인지 뭐 서로 자기 돈이 뭐 이런 다툼도 좀 있었다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최순실 거지만 약간의 일시적인 관리를 고영태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PC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 자체가 최순실의 거라는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고영태 씨랑 저 박헌영 씨랑요 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양보하기 힘든 그런 뭐 감정적인 그 충돌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님 이제 서로 흠집내기로 가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고영태가 위증자다. 그러면서 고영태의 또 다른 거짓말도 있다고 박헌영 과장이 얘기한 게 이른바 과거의 고민으로 불렸다. 이게 상당히 아킬레스건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대목이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속칭 그 호빠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영태는 지금 계속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런데 뭐 호빠의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아니고 뭐 최순실 알게 된 것도 가방 때문에 알게 됐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뭐 소위 말 가라오케는 뭐 그 영업직 그 이사로 일한 적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언론 인터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박헌영 증인이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뭐 좀 흠집내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그 문제의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했다라는 건 이미 검찰 조사로 객관적인 증거로 다 나온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만 이완영 의원이 관여해서 정말 박헌영이나 뭐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이 나와서 저런 류의 말을 해서 뭔가 뭐 청문회를 보는 분들이 그럼 태블릿 PC가 고영태 건가? 그럼 고영태가 JTBC에 넘겨준 건가?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들도록 판을 열어준 거, 그 부분만 해도 저는 두 의원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헌영 과장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약간 폭로성 주장을 또 하고 나선 게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사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사이 좋을 때 1억 원 넘는 자동차 끌고 다녔다. 사이 안 좋을 땐 차 없이 다녔다. 그때 차은택 씨가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안다. 이게 주장입니다. 고영태, 최 씨에게 뭐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영혼이 탁해졌어요.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용서를 빌면서 최순실에게 다시 돌아왔다. 최 씨는 영혼이 맑은 사람을 강조했다. 자, 이게 사실은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가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영태도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의 일 주체였다라는 것을 박헌영 과장은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음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억울하다.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건데요. 최순실이 준 차를 몰고 다녔던 거 말고도 실제로 포스코에서 황 사장을 만나고 왔더니 자세가 우리를 외판원 취급해서 이거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포스코 회장을 사장을 만났더니 아주 겸손했다. 저자세. 그걸 보면 예를 들면서 결국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같이 국정농단 한 주축 세력이 아니었냐라고 폭로하고 있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정말 맹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후 청문회 기다려봐야 될 텐데 두 분께서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되겠다. 짧게 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때 세월호 당시에 그 세월호 그거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그다음에 또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과의 어떤 통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저 서버 압수수색을 우병우가 방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추궁을 해가지고
그 자백을 좀 받아내는 그래야지 뭔가 좀 하나라도 그 결실이 있는 청문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저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정윤회 문건의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왜 어떤 조사도 안 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허송을 했다, 시간을.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진실규명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전문가 세 분과의 말씀, 청문회 관련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네 계속해서 뉴스특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